뭐 결과를 지금 낙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예. 대단한 이 박빙의 승부기 때문에 남은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13일 정도 남은 기간에도 얼마든지 이제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예. 승부가 갈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살얼음을 걷는 듯한 그런 이제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근데 보수 쪽에는요. 네. 지금 제3의 후보가 없어요. 박 네. 후보 말고는. 근데 이 진보 진영에는 무소속 후보들도 좀 몇 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도 있고요. 땅땅하게 보수만큼 아직은 뭉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외관상으로 보면은 진보 쪽에 이제 그 문재인 후보 이외의 세 후보가 더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많이 나뉘어진 걸로 보이지만 지지율로 보자면은 거의 다 이제 뭉쳤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최근에 뭉쳤기 때문에 이제 합류한 것이 이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화학적 결합 등이 일어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네.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오히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이 보수 진영에 비해서는 좀 이제 색다른 부분, 좀 서로 차이가 있는 부분끼리 더 폭넓게 모인 게 현재 야권 연대의 특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정치평론가들이나 정치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그 이념적 지형상 보수는 한 40에서 한 45 정도. 네. 그런데 이제 이쪽 진보 진영이 분열돼 있으니까 그러나 합치면 한 60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 이런 논리를 많이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왜 아까 초박빙이고 낙관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사실은 저도 이 40대 60의 비율이 이제 그 정확한 어떤 구성에 대한 분석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이 60의 그 진보 진영이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가는 어떤 확률은 확실히 보수층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60% 중의 얼마가 투표소로 갔느냐, 또 어느 만큼 이제 투표장으로 오게끔 이제 그런 이제 좀 적극적인 유인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네. 그 차이가 있는 네. 거군요. 예. 어제 안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겠다 선언을 하고 네. 오늘은 이제 부산에서 합동 유세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안철수 전 효과의 지지 효과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투표장으로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정확하게 뭐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뭐 어렵고요. 네.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은 안철수 효과만 믿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효과는 이때 승부를 갖다가 완전히 바꿀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 후보가 안 후보의 그 지원을 이렇게 반기면서도 동시에 자력으로 자신의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가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이 좀 결과를 갖다 낙관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제 새정치국민연대가 출범이 되기는 했는데 예. 안 전 후보가 지지를 한다고 했지만은 국민연대에는 합류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서? 국민연대는 하나의 큰 텐트라기보다는 여러 다양한 텐트가 이제 모여 있는 야영장 같은 곳입니다. 야영장 바깥에 이제 텐트를 치겠다고 했으니까 뭐 어차피 각자의 텐트가 있기 때문에 야영장 안이나 밖이나 국민연대에 들어오나 들어오지 않냐 그것이 이제 문 후보의 어떤 이번 대선 승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표현이 재밌네요. 이 야영장 안에 텐트 치나 야영장 밖에 치. 야영장 밖에 치면은 위법 아니겠습니까? 불법이고. 예, 근데 뭐 자기 땅에 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시기에 안 전 후보는 이제 본인 스스로는 운건 진보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데요. 문재인 후보라든지 지금의 진보 진영에 합류할 만한 그런 진보적 색채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전 후보가? 안 후보는 저는 뭐 대단히 스펙트럼이 넓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후보 어울릴 만한 어떤 그 개혁성 또는 저희들하고도 좀 얘기가 통할 만한 진보성도 있지만 또 새누리당의 어떤 지지자들도 이렇게 불편하지 않은 그런 어떤 또 부분까지도 함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고 그래서 아마 운신을 하는데도 좀 이렇게 다른 후보와 다른 어떤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그런 차이가 있으면 이제 그 문재인 후보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으면 거국 내각 이제 대선 승리 이후엔 거국 내각을 꾸리겠다 했는데 같은 내각 안에 들어가서 같이 국정을 펼치고 어떤 정책적인 지향점을 찾아가고 그게 가능할까요? 혹시 갈랐을 가능성이? 예, 그래서 뭐 거국 내각은 일단 후보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 서로가 이렇게 권력 분쟁과 관련해서 논의하거나 합의한 적은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의 거국 내각은 의원 내각제 하에서의 어떤 그런 연립정부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강요 내각의 참여는 상징성 이상의 것이 되게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국 내각 하면 참여하신 거죠? 진보정의당 우리 노회찬 대표. 아니요. 저희들은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방침을 정한 바가 없고 오히려 저희들은 이미 합의한
문 후보와 합의한 정책이 실현되는 것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난번 TV 토론회 보셨죠? 네. 일부 시청자분들이라든지 일부 평론가들은 최대 수혜자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보시기에 어떠셨습니까?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야권 지지자들, 특히 이제 이정희 후보 지지자들에게는 아주 속 시원한 토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이 토론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 도움이 된 토론은 아니었다고 보여지고요. 왜 그런 거죠? 예. 사실은, 아주 날선 공격을 많이 했지만 또 대단히 이제 거친 공격까지도 불사했지만 그것이 문 후보에게는 득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문 후보는 존재감이 이렇게 옅어졌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정권 교체의 어떤 주자로서 그 진용이 더 강화되는 토론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정희 후보가 TV 토론에서 나와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목적은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는 거다. 대통령 되는 걸 막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후보 그 인쇄 들어가기 전에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까? 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네, 이제 정치적인 어떤 발언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말을 논리적으로 연결시켜서 그렇다면 후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의지는 충분히 표현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표현과 공격이 과연, 이 상대방을 갖다가 위축시키고 예. 우리 쪽을 이렇게 강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네. 어쨌든 최대 수혜를 입은 만큼 지금 지지율은 일부 여론조사긴 합니다만 0.2%, 1% 못 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이정희 후보가 1% 이번 TV 토론의 효과 때문에 1%를 넘게 되면 0.1%도 아쉬운 문 후보에게는 상당히 좀 치명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후보 사퇴하는 거 끝까지 3자 구도로 가는 예, 거.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또 그렇게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한해서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이정희 후보 측도 예. 이미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주 예민한 질문인데 그러면 문 후보로서는 네. 이정희 후보를 끌어안아야 됩니까?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해서 끌어안아야 됩니까? 아마 득실을 다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것이야말로 이제 문 후보 쪽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럴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습니까? 끌어안아라라고 해주고 싶습니까? 아니다. 끌어안지 말아라라고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예, 네. 좀 예민한 질문이죠. 예. 예. 네. 이제 안전 후보의 도움만으로는 선거를 이기기 힘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또 다른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네, 선거에서 후보는 절반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문 후보로 이제 대표되는 또 대변되는 또 상징되는 그런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돼야 됩니다. 아직도 문재인 후보 이러면 야권 후보, 단일 후보라는 이미지는 있지만 무엇을 국민들에게 해줄 것인가, 해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대표적인 공약, 정책이 떠오르지 않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남은 기간 동안 과거에 누가 더 이제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는 것은 충분히 따졌다고도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데 더 주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정권과의 프레임 싸움은 그만하고 이젠 과거 대 미래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또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심지어는 또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일정한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 더 궁금한 것은 아직 도달하지 않은 미래 2014년부터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잘 이렇게 나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겠다라는 비전을 갖다가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더 주력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하고 진보정의당은 분명히 또 색채도 다르니까요. 같지만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이번 대선 전국에서 진보정의당의 색깔을 좀 드러내고 좀 이름을 알릴 수 있을까요? 진보라는 명분. 네, 저희는 사실 국고 보조금 20억 이상 되는 돈도 포기하고 또 TV 토론 나가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저희들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당으로서는 상당히 아픈 대목이지만은 진보적인 정권 교체가 그만큼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정권 교체와 투표율 80%를 위한 그 캠페인 본부를 설치하고 지금 전국을 누비면서 그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후보가 직접 나서지 못한 아쉬움은 크지만은 저희들이 어떤 좀 진정 어린 이런 이제 태도를 유권자들 또 우리 국민들께서 잘 평가해 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문재인 후보 민주통합당이 정권을 잡으면 혹시 진보정의당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더 위축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 면도 있을 것이고 또 정권이 교체된 만큼 이제 또 좋아지는 면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누가 예. 그 진보정의당의 몫을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보정의당이 대중적인 국민의 사랑을 받는 진보정당으로 제대로 혁신하고 거듭나는 데 달려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러면 안전 후보와는 어떻습니까? 안전 후보와는 오히려 더 좀 이념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좀 거리감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네, 뭐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합하는 것처럼 네. 앞으로도 한국 정치의 혁신을 위해서 또 새로운 정치 이 파라다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같이 할 부분이 꽤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예. 있습니다. 네. 대선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노 대표님 모시고 다시 한번 좀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진보정의당의 노회찬 공동대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